오빠,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려야 해? 나도 지쳐! 혜진아, 지금은 때가 아니야. 정희가 큰 수술을 받았잖아. 내가 죽을 뻔했는데. 니들은 뒤에서 그러고 있었구나. 말도 안 돼. 오늘 사연 뚝뚝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무료랍니다. 호. 그럼 오늘 사연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새벽 5시 서울 남대문 시장에는 벌써 사람들의 발걸음이 분주합니다. 김정희는 오늘도 어김없이 채소 가게 앞에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46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손놀림은 여전히 빠르고 정확했죠. 무, 배추, 당근을 정갈하게 정리하며 가격표를 붙이는 모습에서는 오랜 세월 이 일을 해온 숙련된 상인의 모습이 묻어났습니다. 아줌마, 배추 한 포기 주세요. 단골 손님이 다가오자 정희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가장 싱싱한 배추를 골라주었습니다. 이거 어제 새벽에 들어온 거예요. 김치 담그시면 정말 맛있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장사꾼 특유의 친근함이 배어 있었죠. 손님이 돈을 건네며 아줌마 덕분에 우리 집 김치가 맛있어요 라고 말하자 정희는 진심 어린 기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가슴 한편에는 늘 무거운 돌덩이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시작된 심장병 때문이었죠. 처음엔 단순한 가슴 답답함 정도로 여겼는데 병원을 찾았을 때 의사의 표정이 심각해지는 걸 보고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판막에 문제가 있어요. 언제 악화될지 모르니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의사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죠. 정희는 주머니에서 심장약을 꺼내 물과 함께 삼켰습니다. 하루에 3번 어김없이 챙겨 먹어야 하는 약이었습니다. 쓴맛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면서 현실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었죠. 아직은 괜찮아. 약만 잘 먹으면 괜찮을 거야.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시 손님 응대에 집중했습니다. 오전 9시쯤 시장에는 더욱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주부들, 식당 사장님들, 할머니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정희의 가게 앞을 지나갔죠. 언니, 시금치 좀 봐주세요. 이 호박은 언제 들어온 거예요? 가격이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이어지는 질문들에 정희는 성실하게 답변했습니다. 이런 일상의 반복이 그녀에게는 삶의 활력소였거든요. 그런데 오전 10시쯤 시장 골목 저편에서 박철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정희의 남편이자 이 근처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사업가였죠.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철수는 시장에서도 제법 알아주는 인물이었습니다. 사장님, 철수 형? 지나가는 상인들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고 철수도 손을 흔들며 응답했습니다. 여보, 오늘 장사는 어때? 철수가 정희에게 다가와 물었지만 정희는 그의 눈빛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의무적으로 묻는 것 같은 어조였고 시선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죠. 예전 같으면 정희의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농담을 건네곤 했는데 요즘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럭저럭이지. 당신은 가게 준비하러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정희가 담담하게 대답하자 철수는 시계를 보더니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정희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채소 팔며 모은 돈으로 그 사람 가게 열어줬는데 요즘은 눈빛이 딴 데로 향해 있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철수는 다른 사람 밑에서 일하는 직장인이었습니다. 정희가 10년 넘게 새벽마다 일어나 채소를 팔며 모은 돈으로 철수의 고깃집 개업 자금을 마련해 준 것이죠. 당신 꿈이었잖아. 내가 도와줄게. 그때 정희의 마음은 순수했습니다. 남편의 성공이 곧 가족의 행복이라고 믿었거든요. 점심시간이 지나면서
시장은 더욱 활기를 띠었습니다. 주부들이 저녁 준비를 위해 채소를 사러 나오는 시간이었죠. 아줌마, 오늘 상추가 싱싱하네요. 네, 아침에 갓 들어온 거예요. 쌈 싸 먹으시면 정말 맛있어요. 정희는 능숙하게 손님들을 응대하면서도 가슴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것 같았고 가끔씩 숨이 가빠지는 증상도 나타났습니다. 특히 무거운 채소 박스를 들 때면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죠. 아직은 버틸 수 있어. 조금만 더 버티면 돼. 정희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정희야,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 옆 가게에서 과일을 파는 순자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와 정희는 10년 넘게 나란히 장사를 해온 동료였죠.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한 것 같아요. 정희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지만 순자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후 4시쯤 정희는 잠시 가게를 비우고 화장실에 다녀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니 얼굴이 유난히 창백해 보였습니다. 요즘 컨디션이 별로네.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직 할 일이 많았거든요. 저녁 무렵 정희는 가게 정리를 마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철수의 고깃집 앞을 지나가면서 잠깐 들여다보았는데 손님들로 가득 찬 가게 안에서 철수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고기 추가요. 네,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철수의 목소리가 활기차게 들려왔죠. 불판에서 지글지글 익어가는 고기 냄새와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거리까지 흘러나왔습니다. 정희는 잠시 멈춰서서 남편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분명 장사는 잘 되고 있었고 경제적으로는 예전보다 훨씬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했고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철수가 손님들과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면서도 정희는 그 웃음 속에서 진심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정희는 혼자서 저녁을 차려 먹었습니다. 철수는 가게 정리 때문에 늦을 거라고 연락이 왔거든요. 하지만 정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무리 바빠도 함께 저녁을 먹으려고 노력했을 텐데 요즘엔 그런 모습을 볼 수 없다는 것을 말이죠. 다음 날 새벽 정희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힘들어서였죠. 시계를 보니 새벽 4시 반이었습니다. 옆자리를 보니 철수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정희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려 해도 가슴 한가운데서 뭔가 막혀 있는 것 같았죠. 오늘은 좀 이상하네. 정희는 심장약을 하나 더 먹고 물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답답함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루 일과는 시작되어야 했습니다. 정희는 평소대로 남대문 시장으로 향했고 채소 상자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평소보다 몸이 무거웠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가빠졌습니다. 무 한 박스를 옮기다가 잠시 주저앉아야 할 정도였죠. 언니,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는데? 순자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어제 잠을 못 잤나 봐요. 정희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지만 순자의 표정은 여전히 걱정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마. 몸이 제일 중요한 거야. 오전 10시쯤 첫 번째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아줌마, 배추 2포기하고 무 1개 주세요. 정희는 일어서려 했지만 순간 눈앞이 깜깜해지면서 휘청거렸습니다. 언니, 순자가 급하게 달려와
정희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 정희가 중얼거렸지만 얼굴은 더욱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손님도 놀라서 괜찮으세요? 병원에 가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라고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저으며 정말 괜찮아요 라고 말했지만 가슴의 답답함은 점점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2시쯤 정희는 배추를 정리하던 중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습니다. 으악! 비명과 함께 바닥에 떨어진 정희를 보고 주변 상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정희야, 누가 119 불러. 빨리빨리. 시장 한복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정희는 의식을 잃은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얼굴은 새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순자 아주머니가 울면서 정희의 손을 잡고 정희야, 정신 차려. 정희야. 라고 외쳤지만 정희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곧 구급차가 도착했고 응급구조사들이 정희를 들것에 태웠습니다. 환자분 의식이 없고 맥박이 불안정합니다. 빨리 병원으로 이송해야겠어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시장 전체를 울려 퍼졌고 사람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구급차가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철수에게도 급히 연락이 갔습니다. 여보님이 쓰러지셨어요. 빨리 병원으로 오세요. 전화를 받은 철수는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가게에 있던 손님들에게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문 닫아야겠어요 라고 말하고는 서둘러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에서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혈압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심전도 확인해 보세요.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의사들의 긴급한 목소리가 복도까지 들려왔고 철수는 초조하게 응급실 밖을 서성였습니다. 1시간 뒤 의사가 나왔습니다. 중년의 심장내과 전문의였는데 표정이 매우 심각했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네, 남편입니다. 환자분 상태가 매우 심각합니다. 심장 판막 기능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이대로는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의사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약물 치료로는 한계가 있어요.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심장 이식이 필요합니다. 철수는 그 말을 듣고 다리에 힘이 빠져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심장 이식이요? 그게 가능한가요? 가능하긴 하지만 문제는 기증자를 찾는 것입니다. 혈액형과 조직적 합성이 맞아야 하고 무엇보다 적합한 기증자가 나타나야 하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의사의 말에 철수는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중환자실에서 각종 기계에 연결된 채 의식을 잃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유리창 너머로 아내의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너무 소홀했구나. 정희야, 제발 버텨줘. 철수의 마음속에는 후회와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틀 뒤 기적처럼 연락이 왔습니다. 혈액형과 조직적 합성이 일치하는 기증자가 나타났습니다. 교통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진 젊은 남성인데 가족분들이 장기 기증을 결정하셨어요. 의사의 말에 철수는 무릎을 꿇고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내일 새벽에 수술을 진행하겠습니다. 수술 시간은 대략 6시간 정도 예상되고요. 성공률은 70% 정도입니다. 의사의 설명을 들으며 철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정희야, 꼭 살아야 해. 꼭. 수술 당일 새벽 정희가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철수는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정희는 마취 직전에 희미하게 의식을 되찾았고 철수의 얼굴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보. 응, 정희야. 수술 잘 받고 돌아와. 내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여보, 혹시 내가
못 돌아오면 그런 소리 하지 마. 꼭 돌아올 거야. 우리 아직 할 이야기도 많고 함께 갈 곳도 많잖아. 철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히고 철수는 복도에서 6시간 동안 기다렸습니다. 시장 상인들도 하나둘씩 찾아와 정희의 수술이 잘 되기를 기도했죠. 정희 언니 꼭 깨어날 거야. 워낙 강한 사람이니까 괜찮을 거야. 사람들의 위로 속에서도 철수의 마음은 불안하기만 했습니다. 6시간 후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피로에 지친 얼굴이었지만 다행히 웃음기가 돌고 있었죠. 수술 성공했습니다. 새로운 심장이 잘 자리 잡았고 환자분 상태도 안정적이에요. 철수는 그 말을 듣고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희가 회복실로 옮겨진 후 철수는 아내의 손을 꽉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각종 기계에 연결되어 있는 정희의 모습이 안쓰러웠지만 규칙적으로 뛰는 심장 박동 소리가 들릴 때마다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살아줘서 고맙다, 정희야. 철수는 정희의 이마에 입맞춤을 하며 속삭였습니다. 이틀 후 정희가 의식을 되찾았을 때 첫 번째로 본 것은 철수의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여보, 정희야, 깨어났구나. 정말 다행이야. 철수는 정희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희도 눈물을 흘리며 다신 당신 손 놓지 않을 거야라고 힘없이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그 감동적인 순간도 잠시 철수의 휴대폰이 진동을 울렸습니다. 철수는 휴대폰 화면을 보더니 잠시 망설이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가게 일 때문에 잠깐만 나갔다 올게. 금방 돌아올게. 지금 꼭 나가야 해? 나 혼자 두고. 정희의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말 급한 일이야. 10분만 기다려줘. 철수는 서둘러 병실을 나가며 복도로 향했습니다. 정희는 혼자 남겨진 병실에서 불안한 마음을 달래려 했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철수의 표정이 예전과 달랐고 전화를 받을 때에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이 마음에 걸렸죠. 회복 과정에서 정희는 매일 재활 운동을 해야 했습니다.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새로운 심장에 적응하는 시간이었죠. 처음엔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찼지만 점점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예전만큼 자주 병문안을 오지 않았고 와도 뭔가 마음이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어느 날 정희는 혼자서 복도를 걷던 중 엘리베이터 앞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철수가 한 여자와 다정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여자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세련된 여성이었는데 키가 크고 단정한 옷차림에 차가운 인상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복도 모퉁이에 숨어서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오빠,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려야 해? 나도 지쳐. 여자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혜진아, 지금은 때가 아니야. 정희가 큰 수술을 받았잖아. 조금만 더 기다려줘. 혜진이라는 이름의 그 여자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오빠는 항상 그런 식이야. 나한테 와야 한다고 해놓고 막상 되면 또 미루고. 내가 바보로 보여? 철수는 주변을 둘러보며 목소리 좀 낮춰. 여기 병원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정희는 그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새로 받은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다리에 힘이 빠져 벽에 기대야 했습니다. 설마 철수가. 믿고 싶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친밀한 분위기는 명백했습니다. 혜진아, 내 마음 알잖아. 조금만 더 참아줘. 정희가 완전히 회복하면 그때 정리할게.
철수의 말에 혜진은 한숨을 쉬며 그래, 알았어.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는 마. 라고 대답했습니다. 정희는 몸을 돌려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방금 들은 대화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내가 죽을 뻔했는데 그런 일이 있었구나. 눈물이 나려 했지만 정희는 꾹 참았습니다.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니었고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철수가 병실로 돌아왔을 때 정희는 태연한 척 미소를 지었습니다. 일은 잘 해결됐어? 응, 별거 아니었어. 그런데 얼굴이 왜 이렇게 창백해? 괜찮아? 철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정희는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한가 봐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로운 심장이 가슴속에서 쿵쾅쿵쾅 뛰고 있었는데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이 심장의 주인은 누구였을까? 어떤 사람이었을까?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정희는 담당 간호사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간호사님, 제가 받은 심장, 기증자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죄송해요. 그런 정보는 개인정보라서 알려드릴 수 없어요. 다만 34살의 젊은 남성이었다는 것 정도만. 간호사의 대답에 정희는 아쉬워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병원 행정실에 가서 수술 관련 서류를 요청했고 우여곡절 끝에 기증자의 기본 정보가 적힌 서류 한 장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서류에는 기증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이준호 34세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준호, 34살이면 아직 젊은 나이네. 어떤 사고였을까? 정희는 그 젊은 남성의 심장이 자신의 가슴 속에서 뛰고 있다는 사실에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감사함과 동시에 미안함이 교차했죠. 그런데 며칠 후 정희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연히 병원 복도에서 만난 혜진이 간호사들과 대화하는 것을 들었는데 제 동생 이준호가 이 병원에서 장기 기증을 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정희는 그 말을 듣고 다리에서 힘이 빠져 벽에 기댔습니다. 설마 그 혜진이 기증자의 누나라는 말이야?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남편의 내연녀로 보이는 여자가 자신에게 심장을 준 사람의 가족이라니 이런 운명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날 저녁 정희는 혼자서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가슴속에서 뛰는 심장이 누구의 것인지 알게 된 지금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복잡하고 아이러니한 상황에 정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정희는 며칠 동안 혜진이 준호의 누나라는 사실을 혼자만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뛰는 심장이 남편의 내연녀 동생 것이라는 충격적인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거든요.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이 모든 상황이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퇴원을 앞둔 어느 날 오후 정희는 병원 정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심장에 적응하기 위한 운동의 일환이었죠. 따뜻한 햇살 아래서 천천히 걷고 있던 정희의 앞에 혜진이 나타났습니다. 혜진은 정희를 보더니 미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혜진이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희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안녕하세요라고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죠. 혜진은 정희가 자신의 정체를 알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고 정희는 이 여자가 과연 어디까지 알고 있는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혹시 심장이식 받으신 분이시죠? 혜진의 질문에 정희는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이 병원에서 제 동생이 장기 기증을 했거든요. 같은 시기에 심장이식을 받으신 분이 계신다고 들었어요.
정희는 혜진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고마움과 동시에 분노가 올라왔죠. 이 여자의 동생 심장이 자신을 살렸지만 동시에 이 여자가 자신의 남편을 빼앗아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럼 준호 씨가 동생분이시군요. 네, 맞아요. 이준호. 제 소중한 동생이었어요. 혜진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교통사고였는데 너무 갑작스러웠어요. 하지만 동생이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는 생각에 가족들이 장기 기증을 결정했죠. 혜진은 잠시 멈춰서 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혜진의 표정이 갑자기 변했습니다.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갔죠. 혹시 박철수 씨 아내분이시죠? 정희는 그 말에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이 여자가 나를 알고 있었구나. 혜진은 정희의 놀란 표정을 보며 확신에 찬 미소를 지었습니다. 철수 오빠한테 많이 들었어요. 부인분이 심장병으로 고생하신다고. 혜진의 말에는 가시가 돋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운명이네요. 제 동생 심장을 받으시다니. 정희는 혜진의 차가운 시선을 견딜 수 없어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철수를 어떻게?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혜진은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모르는 척 하실 건가요? 철수 오빠와 저는 이미 2년째 만나고 있어요. 오빠가 부인분한테 말씀 안 드렸나 보네요. 정희는 그 말을 듣고 다리에 힘이 빠져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2년째라는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2년 전이면 내가 심장병 진단받고 힘들어할 때였는데 배신감이 온몸을 휘감았고 가슴속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셨나요? 사실 오빠가 저한테 와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부인분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혜진은 마치 동정하는 듯한 어조로 말했지만 그 속에는 독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부인분도 건강해지셨으니까 상황이 정리될 것 같네요. 정희는 혜진의 말을 들으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력감도 느껴졌죠. 이 여자의 동생 심장이 자신을 살린 현실 앞에서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게 맞나요? 준호 씨가 알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제 동생 얘기는 하지 마세요. 혜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동생은 착한 사람이었어요. 누군가 자신의 심장으로 살아간다면 기뻐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과 오빠 일은 별개죠. 혜진은 정희를 내려다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부인분도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사시는 거잖아요. 제 동생 심장으로 말이에요. 그럼 오빠도 새로운 인생을 살 권리가 있는 거 아닌가요? 혜진의 논리에 정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반박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때 멀리서 철수가 나타났습니다. 정희를 찾아 병원에 온 것이죠. 철수는 정희와 혜진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정희야, 여기 있었구나. 혜진 씨도. 철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빠, 부인분과 좋은 대화를 나눴어요. 혜진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운명적이네요. 제 동생 심장을 받으신 분이 오빠 부인분이시라니. 철수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정희가 알게 됐구나. 정희는 일어서서 철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의 당황한 표정을 보니 모든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죠. 여보, 우리 집에 가자. 정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분노와 절망이 숨어 있었습니다. 정희야, 오해가. 철수가 변명을 시작하려 했지만 정희는 손을 들어 말렸습니다. 집에 가서 얘기하자. 여기서 말할 일은 아니야. 정희는 혜진을 한 번 더 바라본 후 철수와 함께 자리를 떠났습니다. 병원을 나오는 길에 철수는 계속해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정희야, 내가 설명할게.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라. 하지만 정희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택시 안에서도 집에 도착할 때까지도 침묵이 이어졌죠. 집에 들어서자마자 정희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철수는 정희 앞에 무릎을 꿇고 앉으며 정희야, 내 말 좀 들어봐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마음은 이미 얼어 있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뛰는 준호의 심장만이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집안의 침묵은 숨이 막힐 정도로 무거웠습니다. 정희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앞만 바라보고 있었고 철수는 무릎을 꿇은 채 아내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정희는 입을 열지 않았죠. 가슴속에서 뛰는 준호의 심장만이 쿵쾅쿵쾅 소리를 내며 이 정적을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정희야. 철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심각한 건 아니야. 철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여전히 변명을 늘어놓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심각한 게 아니라고? 정희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습니다. 2년 동안 다른 여자와 만나면서 심각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야? 철수는 정희의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희야, 그것도 모자라서 내가 죽어가고 있을 때도 그 여자 걱정을 했구나. 정희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수술대에 누워 있을 때 병원 복도에서 그 여자와 만나고 있었지? 철수는 할 말을 잃고 입술만 달싹거렸습니다. 그때 문벨이 울렸습니다. 철수가 일어서려 하자 정희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혜진이 서 있었죠. 차분한 표정으로 정희를 바라보며 실례하지만 잠시 들어가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혜진아, 너 왜 여기까지? 철수가 당황하며 일어섰지만 혜진은 철수를 무시하고 정희만 바라보았습니다. 부인분과 정리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왔어요. 혜진은 당당하게 거실로 들어와 정희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혜진 씨,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세요? 정희가 물었지만 내심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정희를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분도 이제 아시잖아요. 저와 철수 오빠 사이를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죠? 정희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혜진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이혼 동의서예요. 이미 제가 준비해 왔어요. 철수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 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혜진아, 갑자기 왜 그래? 우리가 이야기한 건 그런 게 아니었잖아. 철수가 당황해서 말했지만 혜진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오빠, 이제 정리할 때가 됐어요. 부인분도 건강해지셨고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잖아요. 정희는 테이블 위의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혼 동의서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명확하게 정리되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부인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혜진이 정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철수 오빠는 이미 제 사람이에요. 2년 동안 저와 함께했고 저를 선택했어요. 부인분이 아프셔서 미루고 있었을 뿐이지 마음은 이미 정해진 상황이었어요. 정희는 혜진의 말을 들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죽기를 기다리셨나요?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혜진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습니다. 저도 부인분이 아프신 걸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것과 제 감정은 별개입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네요.
정희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 가슴에 뛰고 있는 심장이 혜진 씨 동생 것이라는 게 말이에요. 혜진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 얘기는 하지 마세요. 왜요? 불편하세요? 정희가 일어나서 혜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제가 준호 씨 심장으로 살고 있다는 게 마음에 안 드세요? 아니면 준호 씨가 이런 상황을 알면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세요? 혜진은 정희의 말에 얼굴이 붉어지며 일어났습니다. 제 동생을 이용해서 저를 협박하려는 거예요? 협박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정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준호 씨가 자신의 심장을 받은 사람의 남편을 누나가 빼앗아가고 있다는 걸 알면 뭐라고 하실까요? 그만해요. 혜진이 소리쳤습니다. 제 동생은 착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더러운 일에 끌어들이지 마세요. 더러운 일? 정희가 비웃으며 반문했습니다. 그럼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깨끗한 일인가요? 철수가 두 여자 사이에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그만해, 둘 다. 이렇게 싸우면 뭐가 해결돼? 하지만 정희는 철수를 밀쳐내며 계속 혜진을 응시했습니다. 철수 씨, 지금 누구 편에 서실 건가요? 아내 편인가요? 애인 편인가요? 정희야,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철수가 말을 마저 하지 못하고 머뭇거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정희는 모든 걸 깨달았죠. 철수는 이미 선택을 끝낸 상태였고 다만 말하지 않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알겠어요. 정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확실히 알겠어요. 정희는 테이블 위에 이혼 동의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서류를 펼쳐보니 이미 철수의 서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언제 서명하셨어요? 철수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혜진이 대신 답했죠. 어제 저녁에요. 오빠도 이제 정리하고 싶어 했어요. 정희는 그 말을 듣고 무릎이 꺾이는 느낌이었습니다. 어제까지도 자신에게 다정하게 대했던 남편이 이미 이혼 서류에 서명을 해둔 상태였다니요. 좋아요. 정희가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서명할게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혜진이 궁금한 표정으로 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조건이요? 제가 투자한 고깃집 지분은 모두 돌려받을 거예요. 그리고 위자료도 받겠어요. 정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제가 채소 장사로 번 돈으로 차린 가게인데 저 혼자 빈손으로 나갈 수는 없잖아요. 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오빠와 상의해서 정리해 드릴게요. 철수는 그 말을 듣고 정희야, 꼭 이렇게 해야 하나? 라고 말했지만 정희는 더 이상 철수를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정희는 이혼 동의서에 서명을 마쳤습니다. 펜을 내려놓으며 이제 끝났네요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혜진은 서류를 챙기며 일어섰고 철수도 어쩔 줄 몰라 하며 따라 일어났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혜진이 말하려 할 때 정희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혜진 씨, 준호 씨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부끄럽지 않게 사세요. 혜진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지만 아무 말 없이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철수는 문 앞에서 정희를 돌아보며 정희야, 미안해라고 말했지만 정희는 등을 돌린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 안에는 다시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철수와 혜진이 떠나고 난 후 집안의 정적은 마치 무덤 같았습니다. 정희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지만 머릿속은 온갖 생각들로 가득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20년 가까이 함께 살았던 남편이었는데 이제는 남남이 되어버렸습니다. 이혼 동의서에 서명하는 순간까지도 실감이 나지 않았지만 이제 와서야 현실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정희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46살의 나이에 심장병을 앓고 있는 몸으로
다시 혼자서 시작해야 한다는 현실이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도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철수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아도 되고 거짓된 관계를 유지하지 않아도 되었거든요. 그날 밤 정희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뛰는 준호의 심장이 유난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준호 씨, 당신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정희는 자신을 살린 그 젊은 남성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34세의 나이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지만 여러 사람을 살린 그의 마음은 얼마나 따뜻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정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거울을 보았습니다. 며칠 사이에 얼굴이 많이 야위었지만 눈빛만은 예전보다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나는 누구의 그림자도 아니야. 이 심장은 내 삶을 다시 살라고 준 선물이야. 정희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정희는 병원에 정기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담당 의사는 정희의 상태를 확인한 후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잘 회복되고 있어요. 새로운 심장이 완전히 정착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심해서 관리하시면 일상생활에는 전혀 문제 없을 거예요. 의사의 말을 들으며 정희는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준호 덕분에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병원을 나오는 길에 정희는 작은 화원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예쁜 꽃들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사장님, 저 하얀 국화 한 다발 주세요. 정희가 말하자 화원 아주머니가 예쁘게 포장해 주었습니다. 누구 드릴 거예요? 제게 새 생명을 준 분께 드릴 거예요. 정희의 대답에 화원 아주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희는 준호가 묻힌 공동묘지를 찾아갔습니다. 병원에서 알아본 정보로 찾은 곳이었죠. 준호의 묘비 앞에 서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준호 1991-2025 사랑하는 아들이자 형이었습니다. 짧은 묘비문이지만 그의 인생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준호 씨, 안녕하세요. 정희는 꽃을 올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김정희라고 합니다. 준호 씨 심장을 받아서 살고 있어요. 바람이 살짝 불면서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렸습니다. 마치 준호가 대답하는 것 같았죠. 준호 씨 덕분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어요. 하지만 상황이 좀 복잡해졌네요. 정희는 준호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혜진과 철수의 일, 그리고 이혼까지 하게 된 과정까지 모두 털어놓았죠. 준호 씨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정희는 묘비 앞에 앉아서 한참 동안 조용히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준호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누나가 잘못한 일이에요. 하지만 누나도 사랑 때문에 그런 거라고 이해해 주세요. 대신 정희 씨는 자신만의 삶을 찾아가세요. 준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요, 준호 씨. 앞으로 준호 씨 심장에 부끄럽지 않게 살겠어요. 정희는 묘비에 깊게 절을 한 후 자리를 떠났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정희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복잡했던 감정들이 정리되는 느낌이었거든요. 집에 돌아온 정희는 본격적으로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철수와의 재산 정리가 끝나면 다시 시장으로 돌아가서 채소 장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일어설 작정이었죠. 며칠 후 철수가 찾아왔습니다. 재산 정리 서류를 가지고 온 것이었습니다. 정희야, 고깃집 지분은 모두 내 명의로 정리했어. 그리고 위자료도. 철수는 서류를 건네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희는 서류를 받으며 고마워요라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화내지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한 사람의 인생에서 지나간 과거로 받아들이기로 했거든요. 철수 씨,
혜진 씨와 행복하게 사세요. 진심이에요. 철수는 정희의 차분한 모습을 보며 놀랐습니다. 정희야, 너 많이 달라진 것 같다. 사람은 변하는 거잖아요. 저도 새로운 사람이 되어가고 있어요. 정희의 대답에 철수는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희야. 철수가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혜진이와 내가 결혼하게 되면 기분이 어떨까? 정희는 잠시 생각해보고 대답했습니다. 축하드릴게요. 진짜로요. 하지만 준호 씨한테는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철수는 정희의 성숙한 반응에 감동받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울고불고 난리를 쳤을 텐데 지금의 정희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정희야, 너 정말 강해졌다. 네, 이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요. 그날 저녁 정희는 혼자서 저녁을 차려 먹으면서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가슴속에서 뛰는 준호의 심장이 자신과 함께 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준호 씨, 우리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봐요. 정희는 심장에 손을 올리며 속삭였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정희는 내일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시 남대문 시장으로 돌아가서 채소 가게를 차리고 성실히 일하며 자신만의 삶을 만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이제 누구를 원망하거나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별들 중 하나가 준호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는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입니다. 준호와 함께하는 새로운 삶이 말이에요. 한 달이 지나고 정희는 다시 남대문 시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전 자리는 다른 상인이 쓰고 있어서 조금 떨어진 곳에 새로운 채소 가게를 차렸습니다. 철수와의 재산 정리로 받은 돈으로 가게를 꾸미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현수막도 걸었죠. 김정의 채소가게 마이너스 신선하고 정직하게라는 문구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정희야, 다시 돌아왔구나. 순자 아주머니가 반갑게 달려와 정희를 껴안았습니다. 얼굴이 많이 좋아졌네. 수술 잘 받았나 보다. 네, 이제 완전히 건강해졌어요.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려고요. 정희의 밝은 표정을 본 시장 상인들도 하나둘씩 모여들어 환영 인사를 건넸습니다. 첫날부터 장사가 제법 잘 되었습니다. 정희의 성실함을 아는 단골 손님들이 찾아왔고 새로운 손님들도 정희의 친절한 서비스에 만족해했습니다. 아줌마, 여기 채소가 정말 싱싱하네요. 감사해요. 매일 새벽에 가락동에서 직접 가져오는 거예요. 정희는 예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손님들을 응대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일상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철수가 혜진과 함께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 반지를 끼고 있었고 혜진은 임신한 것처럼 배가 조금 불러 보였습니다. 시장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들에게 집중되었죠. 정희야. 철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인사드리러 왔어. 우리 지난주에 결혼했거든. 철수의 말에 주변 상인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혼한 지 한 달도 안 되어서 재혼한다니 모두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축하해요. 정희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행복하게 잘 사세요. 하지만 혜진은 정희의 차분한 반응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언니, 우리가 결혼한 거 축하해 주시는 거죠? 혜진의 목소리에는 도발적인 뉘앙스가 섞여 있었습니다. 당연히 축하하죠.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신 거니까. 정희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만족하지 않았죠. 그런데 언니 가슴속에서 뛰는 건 여전히 내 동생 심장이잖아요. 우리는 이제 가족이나 마찬가지네요. 주변 상인들이 혜진의 말을 듣고 수군거렸습니다. 뭔 소리야?
심장이 뭐? 아, 정희가 심장이식 받았구나. 사람들이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고 혜진은 더욱 신이 났습니다. 그러게요. 우리 동생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는데 다행히 언니가 심장을 받아서 살아나셨어요. 혜진은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인연이죠? 제가 철수 오빠와 결혼하게 되고 언니는 저희 동생 심장으로 살고 계시고 정희는 혜진의 의도를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무력화시키려는 것이었죠. 하지만 정희는 더 이상 예전의 정희가 아니었습니다. 맞아요. 준호 씨 심장 덕분에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정말 감사하죠. 그럼 언니도 우리 가족이나 마찬가지네요. 제 동생 심장으로 살고 있으니까. 혜진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오히려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준호 씨 심장은 이제 제 것이에요. 그리고 전 누구의 가족도 아니에요. 그때 순자 아주머니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야, 새댁. 뭔 소리야? 정희가 심장 받은 게 고마운 일이지. 왜 그렇게 비틀어서 말해?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씩 정희 편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게, 남의 불행을 갖고 장난하는 게 뭐야? 하지만 혜진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실을 말한 것뿐이에요. 제 동생 심장이 없었으면 저 사람은 죽었을 거라고요. 혜진의 말에 정희의 참을성이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일어나서 혜진에게 다가갔습니다. 맞아요. 준호 씨가 없었으면 제가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매일 감사하게 살고 있어요. 정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하지만 혜진 씨는 뭐죠? 준호 씨의 심장으로 사는 사람의 남편을 빼앗은 분이잖아요. 시장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 여자의 대화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죠. 준호 씨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텐데 누나가 이런 짓을 하는 걸 보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정희의 말에 혜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제 동생 얘기는 하지 마세요. 혜진이 소리쳤습니다. 죽은 사람 같고 저를 협박하려는 거예요? 협박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정희가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준호 씨는 분명 착한 분이었을 거예요. 그런 분의 심장을 받은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철수가 두 여자 사이에 끼어들려 했지만 정희가 철수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철수 씨도 참 대단하세요. 제 돈으로 차린 가게에서 번 돈으로 새 장가를 가시다니. 시장 사람들이요? 하며 놀랐습니다. 정희야, 그런 식으로. 철수가 말하려 했지만 정희는 계속 말했습니다. 20년 가까이 결혼 생활했는데 제가 아플 때 딴 여자와 바람 피우고 이혼하자마자 재혼하시고 참 깔끔하게 정리하셨네요. 시장 사람들의 시선이 철수와 혜진에게 차갑게 변했습니다.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구나. 정희가 심장병으로 고생할 때 너무하네, 정말.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철수와 혜진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그래도 전 원망하지 않아요. 정희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대신 이제 제 길을 가려고 해요. 준호 씨 심장과 함께 당당하게요. 정희는 가슴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이 심장은 제게 새로운 삶을 주었어요. 그 삶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거예요. 혜진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고 정희의 당당한 모습 앞에서 자신이 초라해 보이기만 했죠. 우리 가자, 오빠. 혜진이 철수의 팔을 잡아 끌며 말했습니다. 정희야, 미안해. 철수가 마지막으로 말하려 했지만 정희는 등을 돌렸습니다. 행복하게 사세요. 진심이에요. 그리고 준호 씨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철수와 혜진은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시장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떠나고 나서 시장 사람들이 정희에게 모여들었습니다. 정희야, 정말 잘했다. 그런 사람들은 상대할 가치도 없어. 이제 우리가 정희 든든한 뒷배경이야. 사람들의 따뜻한 위로에 정희는 눈물이 날 뻔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날 저녁 정희는 가게 정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준호 씨, 오늘 제가 잘했죠? 가슴속 심장이 힘차게 뛰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준호가 잘했어요라고 답하는 것 같았죠. 철수와 혜진과의 마지막 대결이 있은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정희의 채소 가게는 이제 남대문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가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정희의 성실함과 진심 어린 서비스가 소문을 타고 퍼지면서 멀리서도 손님들이 찾아오게 되었거든요. 무엇보다 정희 자신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줌마, 여기 상추 정말 싱싱해요. 어디서 가져오세요? 단골 손님이 물어보자 정희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가락동 가서 직접 고르는 거예요. 손님들한테 좋은 거 드리고 싶어서요. 이제 정희의 얼굴에는 진짜 미소가 있었습니다. 억지로 짓는 웃음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기쁨이었죠. 오후 시간 잠깐 한가해진 틈에 정희는 순자 아주머니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정희야, 요즘 정말 달라졌다. 예전엔 항상 뭔가 그늘이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밝아졌어. 순자의 말에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이제야 진짜 제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정희는 가슴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이 심장이 제게 준 건 생명만이 아니라 용기였어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제 힘으로 살아갈 용기 말이에요. 순자는 정희의 말을 들으며 뭉클해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시장 상인들을 통해 전해진 소문이었는데 철수의 고깃집이 망해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손님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재료비도 제대로 못 낼 정도로 경영이 어려워졌다고 했습니다. 그럴 만도 하지. 사람들이 철수 이야기 다 알잖아. 상인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희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도 특별한 감정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안타깝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기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남의 일처럼 담담하게 받아들였죠.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구나. 정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게 정리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정희는 익숙한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혜진이었습니다. 임신한 배를 감싸며 혼자서 길을 걷고 있었는데 어딘지 모르게 초라해 보였습니다. 예전의 세련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지친 표정으로 터벅터벅 걷고 있었죠.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혜진에게 다가갔습니다. 혜진 씨. 혜진이 돌아보더니 정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언니. 혜진의 목소리는 예전의 당당함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몸은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혜진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희는 혜진의 초라한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아닌 그저 안쓰러운 마음이었죠. 혜진 씨,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정희의 질문에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다행이요. 그럼 다행이네요. 아이는 죄가 없으니까. 정희의 따뜻한 말에 혜진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혜진이 갑자기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혜진의 진심 어린 사과에 정희는 잠시 놀랐습니다. 예전에 거만하고 차가웠던 혜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정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호 씨도 하늘에서 혜진 씨를 용서하실 거예요. 누나니까. 정희의 말에 혜진은 참았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언니는 왜 이렇게 착하세요? 제가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준호 씨 심장이 저를 착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정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준호 씨는 분명 착한 분이었을 거예요. 그 마음이 저에게도 전해지는 것 같아요. 혜진은 정희의 말을 들으며 더욱 울었습니다. 언니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혜진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아이 때문에라도 잘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희는 혜진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준호 씨 조카잖아요. 준호 씨가 하늘에서 지켜주실 거예요. 진심으로 뉘우치고 잘 살아가세요. 그게 준호 씨한테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정희의 조언에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럴게요. 정말 고마워요, 언니. 혜진은 깊게 절을 한 후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준호의 묘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달빛 아래서 고요한 묘지는 평화로웠습니다. 준호 씨, 혜진 씨가 뉘우치고 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정희는 묘비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호 씨 덕분에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용서하는 법도, 당당하게 사는 법도. 정희는 가슴에 손을 올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이제 저도 준호 씨처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바람이 살살 불면서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정희는 그 소리를 들으며 준호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정희 씨, 잘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세요. 준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 후, 정희는 시장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무료로 채소를 나눠주는 일이었죠. 정희의 나눔 상자라고 이름 붙인 작은 코너를 만들어 매일 신선한 채소들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정희야, 이거 손해 아니야? 순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정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준호 씨가 저에게 준 선물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거예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정희는 시장 골목을 걸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이 떠다니고 있었고 따뜻한 햇살이 정희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뛰는 심장이 유난히 힘차게 느껴졌습니다. 이 심장은 제 것이고 제 인생도 제 거예요. 이제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거예요. 정희는 속으로 다짐하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시장 곳곳에서 들려오는 활기찬 소리들이 정희의 새로운 인생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남대문 시장의 따뜻한 오후 햇살 속에서 김정희는 준호와 함께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모두 치유되었고 미래에 대한 희망만이 가슴속에 가득했습니다. 이제 정희의 삶은 온전히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댓글도 부탁드려요. 호호.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셔요.